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입문과정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 자, 교재 오늘은 395페이지 등기 신청 후 절차 이 부분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보시면 등기는 이제 무엇을 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하냐면은 접수를 받아요. 이때 접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접수는 거부할 수는 없다. 즉 어떠한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일단은 받아요. 일단은 받고 후에 심사를 해가지고 각하를 이제 하는 것이죠.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심사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등기관은 그 심사에 있어서 어떤 권한은 형식적 심사주의예요. 즉 어떠한 형식적인 구비 요건만을 갖추면 등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인데 이것은 등기법 제29조 각하사유를 가지고 이 29조가 바로 각하사유거든요. 각하사유에는 1호부터 몇 호까지 있냐면 11호까지 총 11개의 무엇이 존재한다? 각하사유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등기관이 이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의에 보시면 접수의 의의를 보시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접수 시기 보시면 저장됐을 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무엇했을 때 저장됐을 때 접수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할 때 무엇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을 하더라. 등기관이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접수 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접수 번호를 부여를 하는데 이 접수 번호는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요. 1년에 한 번씩 접수 번호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동시에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 번호가 어때요? 동일한 접수 번호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보통 동시 신청의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신청서 별개로 쓰는 겁니다. 동시에 별개의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소유권 이전하고 신탁 등기는 동시에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 더 볼까요? 이렇게 집합건물 이렇게 있을 때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렸던 내용인데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의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자 B, C, D, E, F 이들을 대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표시의 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동시 신청의 개념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심사를 하는데 심사에 있어서 이제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했죠. 이제 과거에 구분 건물의 요건, 즉 구분 건물의 요건이라고 하는 요게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상 구조상 무엇을 갖춰야 된다?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요. 그럼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이 등기관은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를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등기관은 심사에 있어서 무엇을 취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심사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제 무엇을 하면 돼요? 여기 29조 각하사유를 가지고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각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표지부 갑구와 울구에 기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기에 해당이 되면 등기관은 이를 무엇을 한다? 이를 각하를 하더라 이겁니다. 해마다 시험에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요 각하사유입니다. 각하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자, 그럼 여기서 요거 하나 볼게요. 요 사이에 등기 신청을 무엇할 수 있다?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고 이 각하는 등기관이 하는 거죠. 그 각하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다가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이걸 각하라고 하고 그럼 취하는 교재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그럼 취하는 누가 할 것이냐? 등기 신청이냐 하는 겁니다. 취하는 등기 신청인이 취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등기 신청인이 공동 신청이면 공동으로 취하하는 것이고 단독이면 단독으로 취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는데 어느 일방에 의해서 취하는 불가능하다. 공동일 때는 권리자 의무자가 둘이 같이 가서 취하를 하게 됩니다. 자, 등기 자체를 등기를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취하도 역시 누가 대리인도 무엇할 수 있다? 대리인도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취하는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취하는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등기관이 각하를 결정하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등기관이 각하를 결정하기 전까지만 취하를 하면 되는 거고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 제출해야 되냐면 취하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취하서를 제출을 해야 될 것이고 즉 취하는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구술로서는 할 수가 없고요. 자, 이때 어떤 등기 자체를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했을 때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그 중에 일부만의 취하도 가능합니다. 근데 시험에 일부 취하 안 된다고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하는 등기 신청인이 말 그대로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거거든요. 철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신청인이 등기를 취하하잖아요. 다 돌려줍니다. 모두 다 돌려줘요. 모든 서류를 환부해 주더라 이겁니다. 다 돌려줍니다. 요게 취하의 특징입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도 이제 요 정도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페이지 이제 각하를 이제 다시 보시면은 요 각하는 총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있습니다. 자, 1호부터 11호까지를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자, 1호 제가 집에서 나옵니다. 집에서 제가 나와요. 어디 가려고? 등기소 가려고. 어느 등기소? 등기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관할 등기소를 가야 돼요. 그래서 관할 등기소를 이제 갑니다. 근데 엉뚱한 등기소를 가게 되면 등기관이 관할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각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1호예요. 등기소 왜 가요? 등기하러 갑니다. 등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되면 각하를 해버립니다. 이게 2호예요. 그리고 제가 등기소를 문 열고 들어간다는 소리는 내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 권한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리인이 변호사라든지 법무사일 때는 사무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사무원은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신청 권한이 없죠. 그러면 사무에 의해서 각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에 의해서 각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신청 권한이 있으니까 등기관 앞에 가서 앞에로 가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출석주의예요. 출석주의고 그 출석하지 않으면 4호에 의해서 각하가 됩니다. 그 등기소에 들어갔죠. 그럼 이제 신청서 잡아야죠. 신청서 제대로 써야 된다 이겁니다.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으면 각하예요. 이게 5호입니다. 5호. 자, 6호는요. 신청서에 어떠한 부동산의 표시하고 등기 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요. 그 일치하지 않으면 6호. 7호는 신청 정보상의 의무자하고 등기부 기록상의 어떠한 의무자하고 서로 일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7호에 의해서 각하. 그 다음에 8호에 보시면은 등기는 원인이 존재하잖아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라. 이게 바로 8호입니다. 원인 정보뿐만 아니라 뒤에 첨부 정보 백데이터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도면이라든지 인감 증명이라든지 등기필 정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야 돼요. 요 제출하지 않으면 몇 호? 8호에 의해서 각하가 9호에 의해서 이제 각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호는 뭐냐면 이제 주머니에서 이제 뭐를 빼야지. 수수료 내야 돼요. 수수료. 마지막으로 11호는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그러니까 신청 정보하고 등기 기록의 어떤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더라 이겁니다. 핵심은 1호가 바로 무엇이다? 1호는 관할을 무엇한 것? 관할을 위반한 등기예요. 그럼 2호는 바로 뭐냐면 2호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3호부터 몇 호까지 있어요? 3호부터 11호까지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3호부터 11호까지 쭉 있죠. 3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청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3호는 신청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호부터 쭉 가서 마지막에 11호는 바로 무엇이다? 대장과 등기 기록에 무엇이 부동산의 표시가 어때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불일치하게 되면 11호에 의해서 등기관은 이를 각하를 하는데 등기관이 이제 각하를 결정할 때는요. 이렇게 이유를 붙여서 각하를 하는 겁니다. 또 각하 결정서라는 이 각하 결정서에다가 1호에 의해서 또는 2호에 의해서 또는 11호에 의해서 각하를 해야 한다. 즉 그 이유를 붙여서 각하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거나 1호와 2호, 그 다음에 3호부터 11호에 해당이 되면 등기관이 이를 무엇해야 돼요? 등기관 이를 각하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기록을 해버린 겁니다. 각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무엇이 됐다? 실행이 됐더라 이겁니다. 등기가 무엇이 됐어요? 실행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1호와 2호를 그러니까 관할을 위반했는데 등기관이 등기를 해버렸어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되는데도 등기가 이루어졌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기는 당연 무효인 등기예요. 그러니까 무효다 이겁니다. 그리고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하냐면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직권 말소가 될 수 있고 또한 말소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1호와 2호 즉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 무효,
직권말소 2일을 삼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3호부터 11호까지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얘는 유효가 됩니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3호부터 11호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이를 기록을 해버렸어요. 당연무효는 아니고 직권으로도 말소할 수 없고 이 일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교재는 지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각하를 하고 기록을 하고 각하를 했는데 이것이 무엇할 수 있다? 부당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무엇할 수 있어요? 부당할 수 있어요. 부당할 수 있고 부당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신청할 수 있냐면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행이 부당하고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무엇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은 둘 다 관할 지방 법원에다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에다 하는 것이냐면은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관할 역시 지방 법원에다가 관할 지방 법원에 무엇을 삼을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재 보시면 의의에 보면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의 효과를 제거하여 정당한 처분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를 두고 있더라 이겁니다. 요건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무엇했을 때? 부당했을 때. 그래서 보시면 기록이 부당하게 되면 무엇 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하면 돼요. 그 등기 무엇 해달라고? 그 등기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각하가 부당하다면 그 등기 무엇 해달라고? 기록해달라고 무엇을 이의를 삼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의 신청도 구술로서는 안 돼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관할 지방법원에다 하는데 무엇을 작성을 해야 되냐면은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제출을 합니다. 둘 다 어디에다 제출하냐면은 관할 등기소에다가 이를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할 등기소에다가 이를 무엇하냐면 제출을 합니다. 조심할 건 뭐냐면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한다?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다 합니다. 그러나 신청서는 어디에다 제출한다?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 그러면 왜 이의 신청서를 등기소에다 제출하느냐? 등기 기록 누가 했어요? 등기관이. 각하를 누가 했어요? 등기관이. 등기관이 기록을 하고 각하를 했기 때문에 법원까지 가기 전에 등기관이 한 번 더 보라는 거죠. 진짜 기록이 타당했는지, 각하가 타당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부당하다고 기록이 부당했다고 판단이 되면 직권말소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각하가 부당했다고 하면 기록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리고 신청 당시에 어떠한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어떠한 신청 당시에 주장되지 아니한 그러한 어떠한 신사실, 신증거에 의해서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라든지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고요. 그 보시면 이의 신청 절차에 보면 나와 있죠. 이의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등기관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 정지
집행 정지의 효력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효력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체크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사유만 하나 볼게요.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입문 과정이니까 여기서 자를게요. 여기 사유. 자, 기록이 부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된 거죠. 그죠? 여기서 그러면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무엇을 삼을 수 있다? 2를 삼을 수가 있는데 3호 이하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부당했을 때는 1호와 몇 호?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엇을 삼을 수 있다? 2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럼 3호 이하는 어떻게 될 것이냐? 3호 이하는 2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각하가 부당했을 때는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제가 등기를 딱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했어요. 그러면 1호에 해당이 되든 어차피 등기관은 1호부터 1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하를 했겠죠. 해당이 됐으니까. 근데 제가 등기 신청인인데 아무리 봐도 나는 그 1호부터 11호 사이에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신청인이. 그러면 뗐을 수 있어요. 즉 무슨 의미냐면은 등기관이 각하를 했을 때는 등기 신청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언제라도 무엇을 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면 뗐을 수 있는 등기부에 뭐 해달라고? 기록해달라고 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본인이 판단했을 때 등기 신청인이 판단했을 때 각하가 무엇하면 각하가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떠한 사유와라도 무엇을 삼을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 해서 자를게요. 이번에는 다음에 기본 가정할 때 정확히 또 말씀드릴게요. 자, 기록을 합니다. 등기관이 기록을 했어요. 이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쪽에 있는 부분들, 이쪽에 있는 부분들 시험에 출제가 많이 돼요. 생각보다. 이쪽에 있는 게 생각보다 출제가 많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기록을 하게 되면 후에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다. 후에 무엇할 것이 있다? 조치할 사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를 무엇을 해서 작성을 해서 교부하거나 통지합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 또는 무엇을 한다? 통지하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등기필 정보를 교부한다. 그러니까 방문 신청일 때는 이제 서면으로 교부하는 거고요. 전자신청일 때 통지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 등기필 정보가 무엇이냐 이거죠.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 기록에 어떤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데 이 등기필 정보의 작성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첫 장 1장에서 설명해 드렸었죠. 등기관이 작성을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권리자를 확인시키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언제 작성하는 거냐면은 권리의 무엇? 권리 어떠한 보존 등기라든지 설정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할 때 권리의 설정, 이전, 보존, 설정, 이전. 얘네들은 전부 다 권리를 무엇하는 거야? 권리를 무엇하는 것이다? 취득할 때 하는 등기들이죠. 이해하셨나요?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무슨 등기라고 했어요? 기입 등기라고 했었죠. 기입 등기. 자, 그 다음에 이럴 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거라면 어떠한 변경 등 일반적인 변경 등기라든지 말소 등기라든지 경정 등기라든지 그 다음에 멸실 등기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표지부를 하는 표지부와 관련된, 즉 표지부의 어떤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할 때, 이럴 때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권리 어떠한 보존, 설정, 이전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줍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설정이라든지 이전의 경우에는요, 이 설정이라든지 이전의 경우에는 무엇도 가능하냐면은 가등기도 가능해요. 어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가등기 때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기타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우,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우에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에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냐? 등기필 정보는 등기 명의인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리자가 추가되면 작성을 해야 돼요. 권리자가 추가되는 어떠한 변경 등기라든지 경정 등기할 때 만들어주더라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이해 못해요. 그래서 결론만 써놓을게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등기는 합유자가 추가되는 경우예요. 합유자가 추가됐을 때 하는 게 어떤 등기냐면은, 합유자가 무엇 됐을 때, 합유자가 뭐 한 명인데 두 명이 됐다, 두 명인데 세 명이 됐다, 이럴 때 합유자를 추가할 때 하는 것이 어떤 등기냐면은 합유 명의인의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예요. 그 다음에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경정이더라. 소유권 경정 등기가 되더라. 요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교재 없습니다.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떠한 토지를 A하고 B하고 공유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1번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A하고 B하고 무엇이 되게끔 공유가 되게끔 등기를 해야 돼요.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A와 B가 공유가 되게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A가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단독으로 하는 보존 등기를 해버린 겁니다. 지분은 각기 둘 다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A가 단독 소유로 하는 보존 등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B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B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A가 이제 A 명의로 된 보존 등기를 전부 다는 말소할 수가 없어요. 민법에서도 아마 나올 거예요. 왜 전부에 대해서는 말소할 수 없느냐면, A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A하고 B하고 무엇이 되게끔? A와 B가 공유가 되게끔 등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등기를 하냐면은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명이 좀 추가됐잖아. 권리자가 추가됐죠? 경정 등기라고 했죠? 요건 부기 등기로, 이렇게 부기 등기로. 소유권의 경정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더라. 이럴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준다라는 거죠. 요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재 두 번째 뭐라고 써있냐면은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라고 써있어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우리는 지적 공부하고 대장하고 등기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장하고 등기 기록이 이혼화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상에서 갑구에서 소유자의 어떠한 변경 사실이 있을 때는 등기소에서 지적공보 소관청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다가 통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등기할 때 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소유권의 말소 등기라든지 소유권의 회복 등기라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라든지 경정 등기 이럴 때 다 통지해 주는 거예요. 경정 등기할 때 다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어디서 바뀌는 거예요? 등기에서 바뀌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의 어떠한 가등기라든지 처분 제한의 등기, 이 처분 제한의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소유자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죠. 따라서 소유권의 어떠한 가등기라든지 처분 제한의 등기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통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입문 책에는 없는데 등기가 완료됐을 때는 등기 완료 사실을 무엇 해준다? 통지해줍니다. 등기가 완료됐다. 이 사실을 통지하는데 누구한테 통지하냐면은 등기를 신청한 등기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등기 완료 사실을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인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민원 처리가 완료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보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금 걷어야죠.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과세 자료를 무엇을 한다? 세무서에다가 제공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가장 출제가 실질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가장 많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 내용 중에서는 이 등기필 정보의 작성하고 통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하사유 1호부터 몇 호까지? 1호부터 11호까지 어떤 각하사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입문과정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1호부터 11호까지의 그냥 사유만 써놨는데 2호에 보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여기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존재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기법상에서 이제 그 조문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차후에 우리가 기본서가 이제 나왔으니까 1월부터 이제 기본 과정 들어가면서 그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완벽하게. 이번 시간은 접수, 그다음에 심사, 치하, 각하, 이의신청, 등기 완료 후에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포인트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아주 깊은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틀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고 편안하게 보시고 본격적으로 몇 월부터 1월부터는 조금 내용이 좀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감안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단원이 끝나니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챕터 4에 보시면 표시에 관한 등기가 있어요. 표시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